12월 1일은 국내 유일한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국방TV의 개국 기념일입니다. 12년간 국민과 군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온 국방TV.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춘 도약과 발전 방안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로 국민과 소통하는 국방 전문 채널로 출발한 국방TV는 군장병의 사기 진작과 범국민적 안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보 환경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도약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최연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방TV 개국 기념일을 맞아 국방TV가 걸어온 길과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이봉우 국방홍보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심재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학부장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종훈 상명대학교 디지털 이미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12년이 됐어요. 국방TV가 개국한 지. 네네. 자, 처음 전파를 탔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12월 1일 날 국군방송이 첫 애국가 방송을 시작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그게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니까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금방 흘러간 것 같죠? 네. 그리고 국방TV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군 장병들을 교육하는, 정신교육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또 방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 또 군에 경험했던 우리 예비역, 또 군 관계자, 또 군사 마니아, 뭐 이런 여러 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군사 소식과 전문 지식을 전하는 그런 채널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매주 수요일 날 우리 국군 장병들이 동시에 우리 정신교육 콘텐츠를 매일 봅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네. 그리고 매일 12시에 국방뉴스 생방송을 통해서 군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또 방송으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서 부모님들 또 일반인들도 관심을 많이 보는데요. 주변에 보면은 우리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굉장한 우수성 때문에 매니아들이 참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12년 만에 굉장히 큰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국 12주년을 맞았지만 이 국방TV의 뿌리가 그때 생긴 거 아니고 굉장히 오래돼서 6.25 전쟁 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다라는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1950년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발발했을 때 7월 4일 날 국방부 촬영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모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선배님들은 그 국방부 촬영대 완장을 두르고 그 우리 국군 장병들의 용전분투상 그리고 전쟁의 상은 이런 것들을 전부 영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이 지금 이 국방홍보원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쩌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밀착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심재철 교수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외에서도 국군 방송을 또 운영하고 이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FKN, 미국의 그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펜타곤에서 아마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AFKN인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AFKN을 가지고서 영어를 듣고 또 대학에서도 AFKN 뭐 청취반들이 있어서 리스닝 실력을 갖다가 높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90년 전후로 해서 이게 저희가 그 채널권을 환수했습니다. 그 주파수를 환수해서 더 이상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려면 외부로 들어가야 그러는데 지금도 이 뭐 용산 미군 기지라든지 유럽의 미군 기지에 가면 그 AF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American Forces Network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송이 있고요. 또 뭐 이 군사 강대국들,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독일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그런 방송이
군사 강대국들에는 있고요. 네, 네. 우리도 군사 강대국이니까 이 국군 방송을 잘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군사 강국일수록 이런 어떤 국군 방송 또 군에 특화된 방송을 갖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다가 계속 또 북핵 문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군 방송과 같은 매체가 갖는 중요성은 또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철우 의원님 어떻게 좀 그렇죠. 보십니까? 국방 안보 분야에 특화된 채널로서의 확실한 위상을 굳혔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국군 장병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범국방 커뮤니티라고 그런 용어를 하는데 군인 가족, 군의 자녀를 보낸 부모 그러니까 한 보통 그 7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사행 가족 기준으로 한 250만 명이 그냥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국군을 위한 장병 교육이나 군 내부 소통의 채널이 아니고 국민과 군을 연결시키는 가교를 할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중한 안보 현실을 아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군인의 채널이 아니고 국민의 채널로서 국민들이 굳건한 안보의식, 안보가 기초가 돼야 경제도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 경이로운 이 대한민국 발전, 그게 그 기초는 뭐냐면 이 안보죠.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과거와 같은 채널과 미디어가 아니고 이게 사진과 동영상이 사람 움직이고 진한 감동이 아주 그러니까 또는 국방 TV 보면 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맡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런 특화된 채널이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도 아주 깊이 영향을 주는 그런 채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이건 군인들 자기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뭐 그들만의 채널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하는 채널로서 위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군을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이 아주 그 충성된 시청자로 자리매김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을 깨닫게 되는 이 채널을 봄으로써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그런 오감으로 그 아주 체감하는 그런 채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양정훈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아주 전적으로 김철우 의원님의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국방 TV가 이런 그 뉴미디어, SNS 또 모바일로 아주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북핵이라든가 한미 동맹에 관련돼서는 늘 다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 지휘관이나 대국민들의 어떤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한미 동맹을 하는 게 뭔가, 북핵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을 다가오는가. 근데요, 이런 것들을 특히 이번에 JS의 그 귀순 병사들 그 기사를 다룰 때도 좀 팔로우를 했으면 좋겠다. 국방부에 발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를 국민들이 아까 우리 김철우 의원 얘기하신 대로 이제 마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분들을 좀 충족시켜 주는 게 국방 TV가 이 전문 안보 채널인 만큼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속적인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미래상까지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국방 채널이 이제 뭐 군사 강대국들에게 있다 그러는데 북한 방송은 북한 군 방송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선전 매체로도 아주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러한 그 북한의 그 선동 이런 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 이제 나타나는 게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국군 방송은 그런 북한의 그런 아주 일사불란한 그런 선전 매체에 대항해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가족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도 이런 선전술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방 미디어에 대한 이 기대들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규정들이 참 많으신데요. 자, 그럼 먼저 더 저희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소중한 우리 국방 TV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이봉 원장님 지난 12년간 어떤 일을 좀 해오셨습니까? 이 국방 TV는 우리 장병들에게 그야말로 그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기본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 군의 소식을 또 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주요 현안이나 이슈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성원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들은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상도 많이 예를 받고 들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의 밥상 뭐 이런 네. 이 프로그램 네. 1950년 혹한의 겨울의 장진호 전투 관련된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상을 받았고 또 외국에 이제 그 국제 영화제에 가서 군사 영화제에 가서도 상도 받고 그래서 그 성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12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들이 앞으로 이제 새로운 우리 국방 TV가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중파에서도 보면 보기 드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그걸 수용하는 분들의 체감도가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철우 의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방송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는 것뿐만 아니고 이 콘텐츠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군 하면은 그 스테레오타입,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로서 이럴 것이다라는데 아니면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고요. 그러니까 세대와 또 연령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콘텐츠와 수용자 측면에서 수용자의 기대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던 15초, 30초짜리 축약형 광고를 보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뭐 어떤 청장년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게 TV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국방 TV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 이른바 그 캐나다의 그 미디어학자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던 건 미디어 이스 메시지라는 그거를 뭐 그런 미디어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수용자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수용자의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뭐 저 정훈교육 스타일 같은 프로그램만 많이 넣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수용자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가 전혀 안 맞으면 외면당하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 프로그램에 매료되신 분들은 계속 다시 이 채널을 찾아오는 거고 채널 충성도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뭐 공중파 방송처럼 크지는 않지만 한번 이 채널에 매료된 분들은 계속 찾아오는 충성도가 아주 높은 채널이라고 봅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 의미와 가치를 국방 TV의 가치를 알고 주변에까지 알리게 되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확산은 되지는 않았어요. 좋은 약을 개발해도 써본 분이 그 약효를 선정하는데 아직 확산의 단계까지는 못 갔지만 이 국방 TV의 가치는 이제 그 약도 그러지 않습니까? 먹어본 분이 그 가치를 아는데 그 수용자의 눈높이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을 못하면은 아마 그런 수용자의 기대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김철우 교수님은 거의 뭐 우리 저 전공자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좀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싶은 프로그램이라 아까 콘텐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원장님? 진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저 최우수 MC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고 여기에서 우리 국방 안보 분야 이 분야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그 현안이나 이슈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많은 우리 그 국민들이나 장병들이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시사와 또 교양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또 최근에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 시작을 했는데 본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군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일종의 군사 무기 체계에 관심 갖는 군사 마니아나 군에 관심 갖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임 캐스터를 이제 MC로 쓰고 또 우리 국방부 출입 기자인 유용원 기자, 그다음에 그 과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그 예능처럼 아주 가볍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이 그 전략적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밌게 만들면 시청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국방 TV의 그 독특한 특화 채널로서 그것을 이제 잃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그걸 절충점을 찾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화된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그게 이제 말은 쉽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 전략적 고민이죠. 그러니까 야 시청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런 반론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국방 TV의 존재 가치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특화된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시청률인데요. 이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에 이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 국방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정말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양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시청률이 낮다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시청률을 높은 게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공중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즐길거리와 관심거리가 많은데 여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청률에 함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본 게임 이런 경우도 저희들한테 0.00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1%, 2%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어서 TV나 뉴미디어를 통해서 한 50만이 봤다. 그리고 SK나 KT 올레를 통해서 한 50만이 보고 있다. 이러면 합쳐서 이 본 게임은 한 100만 명이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면 우리들이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막 소수점으로 나와버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국방 포커스처럼 균형 잡힌 안정감 있고 정말 누구도 다 들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본 게임은 상당히 타겟층이 좀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된다. 시청률에 관심은 없지만 아주 큰 관련은 없다고 보지만 이런 흥미와 안정감 있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든가 전쟁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시청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것만이 국방 TV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교수님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청률이 좀 나와야죠. 물론 시청률이 좀 나와야. 그래서 좀 저희가 아무도 안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성, 뭐 방송의 공공성 이런 거 얘기하는데 유용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군 TV 방송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청률도 높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채널이 200개 이상 되지 않습니까? 200개 그러니까 참 채널들 간에 뭐 정편도 처음에 뭐 출범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만 그 1% 높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국군 TV 시청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시청률 말씀이 나왔는데 0.003 하면 이게 몇 명이 보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청률의 함정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을 몇 명이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 TV의 경우에 SK 브로드밴드와 KT 올레 TV, LG U 플러스, 이 IPTV 3개가 송출하고 있고 케이블 TV도 송출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프로그램은 유튜브에도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그 플랫폼별로 보는 인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컨대 각각이 10만을 본다. 그러면 그걸 다 더해서 이 프로그램은 대략 100만이 보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각 플랫폼별로 0.003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요거밖에 안 봐. 이게 지금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직원들하고 그러면 시청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 이렇게 그 산출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 홍보 매체라고 보고 또 국방부에서 사실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매체라고 보면 국방에서 주요한 사안이 터졌을 때 이 매체를 찾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이병호 원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그 JS에서 그 귀순자가 발생했다는 이런 중요한 이슈,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 이런 그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방 TV를 가장 먼저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대부분 지상파나 그 보도 전문 채널 거기를 틀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방 TV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속보 체계를 많이 강화를 시켜서 이제는 국방 TV도 현안이나 주요 이슈가 발생하면 바로 속보 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바로 대자막을 보내거나 그 스크롤 자막을 보내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앵커가 바로 그 스튜디오 등장해서 뉴스를 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방송들하고도 같이 우리 국방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이 매체지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좀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JSA 그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그러냐. TV의 생명은 사진과 생생함이 묻어나는 동영상입니다. 네. 여기 뭐 이게 학술지 가지고 발표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영상이 있을 때 뉴스가 커지는 거예요. 뉴스 가치가. 그리고 뉴스메이커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옳다고 트럼프 대통령 가서 국회 연설하면 전 세계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성인데 그것을 생생하게 담아놓고 누가 이 뉴스메이커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뉴스의 인물이 등장하면 names make news라는 게 있어요. 네. 이름이 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국방 포커스에 맨날 국방부 장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매일 나온다든가 아주 상징성이 있는 우리 평창 올림픽의 스타가 여기 와서 얘기한다든가 김연아 선수가 이러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생생함이 묻어나는 그 현장감이 있는 사진. 그래서 김정은이도 자기 친필 뭐 해서 공개해서 도발도 하고 동영상을 편집해서 아주 세계 언론이 보도하기 좋게 공세를 취하거든요. 아까 게펠스 얘기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국방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죠. 그것이 못하는 특정한 분야. 그거는 현장 사진이에요. 현장에 생생함이 묻어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요한 뉴스메이커가 같이 가서 살아서 이렇게 믹스가 되면 아마 커지는 거죠. 네. 굉장히 관심이 증폭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이 국방 예산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홍보 예산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만들다 보니까 보완하거나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양 교수님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로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저비용 고효율이 나오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요 특히 이게 국방 TV인데 네네. 우리 대한민국 군대 문화가 정말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만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걸 묵묵히 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의조차도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요. KTV나 국회 방송보다 외주의 실적이 외주의 수주 실적이 20% 정도가 뒤진다라고 조사가 나와 있어요. 국방 TV가 이러면 좋은 선수가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좋은 PD들이 외주 PD들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초석을 닦아야 될 겁니다. 네, 굉장히 필요한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예산을 국방헌법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예산 그 마인드는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 국방부 정책부서에 중요한 그 홍보 아짐이 있으면 거기다가 예산을 태워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같이 여기서 제작을 하는 국방 TV. 그러니까는 뭐 해군에 아주 중요한 신형 이지스함이 나왔다. 그럼 그 장비를 하기는 수천억이 들었는데 우리 국방 예산이 43조 원이에요. 0.1%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무기체계나 특정 정책을 할 때 그 매체의 홍보 전략에 거기에 뭐 홍보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국방 예산과 합치는 시너지 예산. 그렇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국방 TV 예산이 예를 들어 200억인데 거기를 갑자기 1,000억 늘려달라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략적인 그 융합 마인드 이런 것이 홍보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국방은 뭐냐죠? 국방 TV는 현장에 접근성이 가능하거든요. 연평도 포격 도발 났을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DMZ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절대절명의 접근권을 왜 이렇게 사장시키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국방 TV 앞으로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보고 현실을 보면 눈물 나요. 저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저기 방송이 나오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은 그 많은 국방 예산의 특정 부분과 같이 가면은 미군과 같이 갑시다. 미군만 한미동맹만 하는 게 아니고 국방 홍보원과 같이 갑시다. 각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전부 다 달라지죠. 달라진 위상의 시대가 뭐 12년 지나고 내년 13년부터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걸로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갖다 높이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채널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외부 기관과도 이렇게 협력해서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 교수님이나 우리 김철호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협업을 통해서 또 예산을 또 확보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예산 문제가 갑작스럽게 늘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이제 공동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통일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든가 또 국립수목원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예산이 적은 우리 국방 TV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좀 특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뉴미디어들,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사실 열의 9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간부들이나 만나면 100%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방 TV나 국방일보나 이런 그 콘텐츠 소비를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 10월 달에 국방 TV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국방 TV 수상기가 아니라 TV 수상기가 아니라 앱을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들 다 소비할 수 있게 했고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일부 티저 영상이라고 해서 짧게 광고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이제 공개를 하고 유튜브에 와서 이거 한번 봐야지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뉴미디어하고 그 레가시 미디어가 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면에서 이렇게 개선하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심 교수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좀 부과하거나 아니면 평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게요. 이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에는 그 뉴스룸 통합,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좋고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TV하고 또 신문하고 라디오하고 이게 합해갖고 한번 통합 뉴스룸을 갖다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이 글도 써야 되고 또 TV 제작도 해야 되고 또 라디오도 해야 되니까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 미디어는 그런 방향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룸 통합 작업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정부 기관과 이렇게 아까 협조해서 이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른 정부 기관하고도 또 합쳐서 이렇게 같이 하면 뭐 예를 들면 KTV라든지 또 소비자 TV 이런 데하고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MOU 같은 거를 갖다 맺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그런 토론도 한번 해보면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기구는 또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 통합 뉴스룸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진전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국방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종합 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문 그리고 TV, 라디오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도본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전반적으로 오늘의 보도 방향과 또 어떤 아젠다를 우리가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문과 이제 방송이 이제 원래 다른 성격의 매체인데 뉴미디어 쪽에 신문 기자 그리고 PD를 같이 결합을 시킨 뉴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은 신문 기사를 쓰고 한 사람은 가서 영상을 찍어서 같이 신문 기사에 영상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최근에 블랙이글 정비사 얘기를 이제 만들었고, 엊그저께 이제 우리 연평도 포격대발 7주년 기념이었는데 그때 우리 당시에 이제 참전했던 세 분의 우리 참전 용사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 같이 기사와 영상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했더니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그냥 글로 보는 거랑 또 영상이 같이 나오니까 이해가 굉장히 깊이 되면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쭉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철우 의원님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모토가 참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는 퀄리티, 질이 좋아야 된다. 세 단어예요. 두 번째는 인디펜던스, 독립성. 근데 국방홍보원이 지향하는 건 완전 독립성은 아니고 열차 이후에서 속도를 조절하면 되는 거고 그 마지막에는 임팩트거든요. 임팩트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시청자나 국민이나 어떤 수용자한테 큰 임팩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국방 TV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우리 태양의 후예 신드롬이잖아요. 좋은 영화 하나가 중국을 움직이고 좋은 영화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류가 마찬가지로 국방 TV의 아이디어를 잘 내고 독특한 컨텐츠를 개발하면은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임팩트라는 게 장병들이 그 체력 단련하면서 막 샌드백치를 하는 그런 임팩트도 있지만은 그 젊은이들만이 갖고 있는 젊지 않습니까? 국방 TV의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진한 감동이 우러나오는 거를 하여튼 영상에 담아내면은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생긴다. 그거는 태양의 후에 더 이상의 어떤 신드롬이 만들어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국방 TV를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약동하면 말이죠. 이 화면에 담연하면은 진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왜 올림픽 다가오는 평창 올림픽이 열광하느냐? 그냥 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방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영예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아주 굉장한 임팩트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감동의 도가니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제 군에 자녀들을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면 굉장히 든든하면서도 더 신뢰감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도약을 더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전문가이신 우리 양 교수님, 국방TV의 한계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한계는 없다고 봐야죠.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아까 젊다 그랬잖아요. 젊은이에게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국방TV는 군 관련된 어떤 그 장소의 접근성이 세계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국방TV가 국방일보가 사진 찍고 동영상 찍은 것이 순간에 특종을 했는데 다른 통신사이로 나가고 방송국에서는 출처조차 없이 방송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재정비해서 통신사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국방일보, 국방TV에 네이밍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제도를 좀 마련하고요. 그걸 좀 더 나간다면 그것을 쓸 때 일정 부분 금액을 좀 받아서 그걸 공익적으로 병사들을 위해 쓴다든가 철조망에 있는 아주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GOP 병사들을 위해 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또 하나 건의를 한다면 사진 영상 방송 관련 학과에 지도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컴피티션을 한번 해서 1년에 한두 편이라도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왜냐면요. 대학과 군인과 이게 상당히 연결관계가 있어요. 군인을 가기 전에 대학에 있는 거고요. 대학에 후에 또 군대도 가고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한번 내보면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신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게요. 저도 한계는 없다고 보고요. 이 국방 관련 그런 커뮤니티 혹은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아마 대한민국 관련 안 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의 정체성을 갖다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나고 아주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국방 TV가 그 프로그램 경쟁에 나가서 상도 타고 또 좋은 프로그램 상도 타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자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 그러면 아무래도 또 예산 문제라든지 또 사람들의 그 운영하는 제작진들의 그런 수고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이 국방 TV의 정체성을 높이는 그래서 하여튼 TV는 좀 뭔가 특종이 있어야 되고 예? 뭔가 재미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까 그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좀 뭔가 하여튼 좀 사람들의 국민들의 시청자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이게 실험 또 어떤 실험 방송의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만 뭐 300만에서 500만 정도 되니까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들이 우리 방송에 진행하는 분의 MC의 사인을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프로그램이 뭐야 그러고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래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게 좀 많이 안 알려졌냐 이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채널 홍보가 제대로 좀 돼야 예산도 정말 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이 채널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국방 미디어 그룹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터넷이 발전되고 1인 미디어가 우리나라가 뭐 200개라고 그랬는데 채널이 사실 16,000개라는 게 삼성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1인 미디어까지 하면은. 근데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은 뭐 뉴욕타임스나 이렇게 세계 저명 그 신문들이 없어지냐 안 그렇거든요. 더 거기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발전 전략이 있는데 뭐냐면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상호 홍보를 하는 거죠. 국방 라디오에서 국방 TV를 홍보하고 국방일보에서 그렇게 하고 국방저널에서 그리고 군의 수많은 저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제한군이라도 75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각종 간행물 이런 데서도 자꾸 계속해야죠. 그러니까 어쩌다 돌리다가 채널을 만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그것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자 할 때도 라디오도 채널을 가지고 문자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널과 유튜브를 하는데 앱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각인시키는 홍보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호 중첩되는 방향으로 아마 선전해주는 홍보해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철호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문 용어로도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TV와 방송과 TV 방송과 또 신문이 종이 매체하고 인쇄 매체하고 전파 매체하고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널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일단 맞습니다. 접근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채널이 어디 있는지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찾지 못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면서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굉장히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나 우리 심 교수님이나 우리 김 박사님이 한계가 없다. 국방티 한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한 덕담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IPTV 같은 경우에는 260번, 280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널 번호라는 게 앞부분으로 올수록 치열한 경쟁이 있고 거기는 방송 시장 논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진입이 안 되니까 뭐 우리는 이 정도 하자. 여기서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우리끼리라도 국방일보가 국방TV를 국방TV가 국방라디오를 서로 이렇게 홍보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장은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되도록이면 많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이제 제가 채널진흥협회라고 이제 새로 창립되는데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 방송 시장이 이런 되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추후 계획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방송부장이 이제 전체 국방TV를 관장합니다. 이 방송부장은 이제 외부에서 전문인으로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인사 조치도 할 계획이고 해서 좀 더 이제 우리 국방TV가 좀 더 전문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노력에 덧붙여서 심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국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들 잘 아시니까 괜찮으신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할까요?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좀 이렇게 TV를 열심히 고정시켜 놓고 봤는데요. 아주 재미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방 TV 그러면 좀 딱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난 방송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방송은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
이 채널을 금방 돌려버리거든요. 이거 지핑, 재핑 뭐 이래서 돌리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 그러려면 아무래도 또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도 강의하실 때 이제 국방 TV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 주시면 또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도 국방 될것 같아요. 팀이 아무래도 이제 군이라는 게 이제 남성 또 여성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 TV들의 어떤 경쟁 프로그램을 여기서 주관을 한다라든지 뭐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기 전에 그렇죠. 군 문화를 관심들이 갖다 알기 많으니까. 위해서라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 좀 이벤트를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좋은 방송들을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도 갖고. 그러네요. 이제 대학에 있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에 대한 막연한 또 불안감이 좋네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여주면서 친근감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양 교수님도 아이디어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저는 이제 집이나 학교에서 국방일보를 시작으로 생활을 하고요. 방송은 저희는 공이 163번입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은 200번대로 가서 이것을 통일시키는 게 첫 번째일 것이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공공 채널에 들어가서 10번대로 진입해서 그거를 한번 승부수를 걸어야 되겠다. 왜냐면요. 방송법 70조 3항에 보면 공공 채널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국방 채널은 그거에 플러스 국민의 안위까지도 걱정하는 채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채널을 하루빨리 10번 채널로 고정되는 번호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 TV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방부원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런 노력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네, 했습니다. 진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저도 희망적인 이 리더십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갈까 하다가 아주 반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방 TV의 공공 채널 진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 묻습니다. 우리 국방 TV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 국군 장병을 위한 것이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가 지금 그렇죠. 분단된 상황이고 적과 지금 대치한 상황이고 그래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냐. 근데 국방 TV는 그 공공 채널이 아니다. 그럼 다 묻습니다. 왜 아니지? 모릅니다. 왜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시작해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 공공성 또 우리 국가가 처한 안보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공공 채널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 시장 논리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서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원래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단칼에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럼 단칼은 뭐냐? 굉장히 이 힘 있는 분이 또 힘 있는 부서에서 야, 왜 국방 그 TV가 왜 공공 채널이 아니지? 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야, 그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고지를 점령할 때 각계 전투에서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공공 채널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공감을 얻어내는 그 방법 중에 공익 채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참여를 확대하는 거 상당히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성이라든가 뭐 이거 다 이해하는데 적시성 다 이해하는데 뉴스나 이런 그 방송 미디어의 그 참여. 그러니까 어느 유명 인사가 자기가 지방지에 조그맣게 신문 난 거 갖고 막 뛰어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뭐 관련이 있을 때 자기 문제라고 인식을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장병이나 국민들이 어떤 그 이벤트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기와 관련됐다고 보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몇백 명이 테러 났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당장 수능 때 지진 나면 그 커지는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국방 TV나 이런 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게 나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아이디어가 참여가 있으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관련하게 되는데
암이 수치로 나올 때와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땐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국방 TV의 그 발전 전략은 뭐 정부 부처에 다녀서 이거 공익 채널로 해야 된다는 설득 논리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관련성을 어떻게 증폭시키냐. 그거는 바로 출발은 참여를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만 계속 나오는 분이 아니고 고려대 교수도 나오지만은 저 같은 분도 나오고 늘 그 사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은 야, 이거 국방 TV가 아직 뭐 대전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용산에 있대. 한복판에. 이거부터 달라지는 거거든. 자기가 나와야 돼. 나오던 분만 계속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 그것이 바로 홍보 전략이고 앞으로 도약하는 발전 전략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곽을 굉장히 넓혀서 그 관심도를 그러니까 폭을 많이 넓히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인지도에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추가로 더 말씀하실 분은 안 계신가요? 그 홍보 전략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까 참여하는 저널리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눈높이가 이제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사건 사고가 나면 어머니들이 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군대에서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거를 덮으려고 그러고 더 이상 진천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오히려 좀 비판 기사도 나고 더불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난다면 어머니들이 이 국방일보, 국방TV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게 홍보 전략이다.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홍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오픈하면서 그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제 비판적인 부분도 스스로의 잘못을 노출시키면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쳐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고친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좀 신뢰가 그래서 그때 그 군대를 보낸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자.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답은 나올 것이다. 너는 국방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저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비판, 국방 TV 만들었더니 비판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 요소를 찾는다든가 자성 포인트를 찾으면 같은 내용도 똑같이 되는데 국방 TV 만들었더니 정부를 비판해, 군을 비판해 이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스스로 교훈 요소를 찾고 자성하고 발전해야 될 포인트를 찾는 거지 우리는 그 어쨌든 굉장히 같은 말씀인데 동의합니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주체적인 입장에서 좀 봐야 될 정정하겠습니다. 국방 TV가 국방 전문 채널이고 홍보 채널이지만 위기 관리 채널이 돼야 돼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된 특별히 그 안보와 관련된 전 국민이 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그런 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위기를 관리하고 또 장병들을 동원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그 위기에서 그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국민들에게 정보를 갖다 알려주고 또 안전 수칙을 갖다 알려주고 이런 뭐 지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또 우리 군인들이 또 제일 먼저 또 거기에 투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위기 관리 채널로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거듭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한테 한번 이 순간에 부탁 당부 말씀드리는데 위기가 생기면은 적의 도발을 부각시킬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게 안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조치, 선제적 대응 얼마나 잘했는가 이거를 국방 홍보원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일반 매체는 우리가 뭘 팩트를 찾으려는 게 아니고 잘못을 찾아요, 그분들은. 팩트 파인딩이 아니고 폴트 파인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국방 우리 TV나 국방 홍보 매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고 말이지 이런 신뢰감, 안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왜 적의 도발을 부각 홍보해줘. 그건 저쪽에 선전선동 책략에 말려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에 얼마나 그 젊은 장병들의 애국 목함질에 도발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전역까지 연기하는 그런 애국 청년 장병들의 모습을 해준 것처럼 이제는 위기에서 우리가 피해 당한 것만 부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상황을 압도해 나가는 그게 포인트가 있다. 그게 국방일보의 또 국방TV의 국방미디어그룹의 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위기관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지난 12년간 정말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더 멀고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한 말씀씩 듣고 할까 합니다. 먼저 국방 TV의 그 무게 중심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 당국이나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고 지금도 안보 현장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늘 생각하면서 무게 중심을 낮추고 네네. 그 현장을 조명할 때 아주 가슴 찡한 감동의 스토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자꾸 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국방의 현장의 애환을 다루는 거기에서 감동을 이끌어내는 젊은 TV,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안보에 자신감을 주는 그런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젊은 TV. 자, 신 교수님. 예, 그 안보 또 국방에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병들의 그 사기를 갖다 떨어뜨리고 그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를 갖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가짜 뉴스들을 좀 팩트 체크를 갖다가 우리 국방 TV가 제대로 해서 Seeing is believing 아닙니까? 그 대대장이 포복해서 간 것도 뭐 거기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딱 보니까 대대장도 저렇게 잘 지휘를 해서 그 북한 기순 장병을 갖다 기순 병사를 이렇게 한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군 안보와 관련된 이런 데 대한 그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방송으로서의 위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프로그램 제작하는 형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공중파 방송이 40%가 외주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요즘 시스템이. 그 이유를 보면 사실 내부와 외부의 경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3개인가 뭐 방송 중에 하나만 외주를 준다 그러는데 이거를 좀 늘려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근데 방법론으로 가면요. 대형 그런 그 미디어 회사를 줄 게 아니고요. 스타급 PD들한테 그거를 다이렉트로 우리가 농산물도 직거래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좋은 PD들하고 직거래를 해야지 큰 미디어한테 주다 보면 거기에 가격 경쟁에서 일단 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하도 비슷하게 가면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급 그 PD들도 다 작은 회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모양새를 한번 갖춰보면 TV가 좀 다이나믹하게 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성과 경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원장님이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이제 12년 마무리하시는 그 소감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포부를 좀 밝혀주시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우리 국방TV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는 우리 국방TV 많이 보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이 국방TV를 활용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국방 미디어를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국방TV가 아직도 공공 채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 기기에 인식하시고 많이 우리 국방TV를 도와주시면 공공 채널로 곧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통의 문제점으로 안고 또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귀중한 날에 또 소중한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실공히 국내 유일한 국방안보 전문 채널인 국방TV 힘찬 도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자란 것도 많았고 또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 것 잊지 않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진행자가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이 방송을 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